자, 숙제 확인부터 해볼까요? 좋아요. 자, 숙제는 교재 끝까지 다 풀어보기. 맞니? 아니에요. 응? 아니에요. 왜지? 쌤이 숙제 그만큼 안 내주셨는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거짓말하지 마. 진짜요? 봐봐. 아, 숙제 검사 안 해도 다 해왔을 거야. 잠깐만. 그 틀린 문제가 똑같아. 모르겠어요. 아, 오케이. 좋아요. 너네 오케이. 채점을 왜 지금 하고 있죠? 풀긴 다 풀었어? 한참. 자, 우리 개념부터 한번 조져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금요일에 시험 볼 거예요. 3-2 총괄 시험 볼 겁니다. 금요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보고 그 다음 주부터 아니야 그 결과를 보고 수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을 할 거예요. 할 수 있을 거지만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숙제 볼게요. 어디서부터냐면 개념북이 어디부터예요? 대표값 처음부터인가? 네. 부터 3보도와 편차 끝까지 어디까지? 84페이지까지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자, 먼저 76, 77 No 78 No 79 No 어머 세상에 굉장히 똑똑하구나. 자, 3포도 81 82 83 역시 3-2번이요. 83에 3-2. 자, 아래 자료는 정진이네 반 학생 6명의 통학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평균이 14분이에요. 다음을 구하십시오. 자, 17, 15, 20, x, 14, 9. x부터 찾아야 되겠지? 자, x를 찾으려면 평균이 14분이지. 평균이 14분이라는 것은 총합이 몇 분이라는 뜻이에요? 6명이니까 84분이다라는 소리겠지? 그럼 다 더해서 84가 나오면 안 되면 되는 거야. 자, x 어렵지 않게 나올 것 같은데 얼마 나왔어요? 9, x는 9. 자,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하세요. 자, 분산을 구하려면 뭘 먼저 알아야 된다? 편차. 편차는 뭐에서 뭘 뺀 것이다?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것이다. 그럼 별량의 평균을 빼면 3, 빼면 1, 빼면 6, 빼면 마이너스 5, 0,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합니다. 그냥 더하면 안 되지? 그냥 더하면 무조건 0이니까 제곱해서 더하면 9, 1, 36, 25, 빵, 25 해서 얘를 6으로 나눠주면 분산이 되겠구나. 계산 한번 더 해볼까요? 46 더하기 50 96 나누기 6 16 분산은 16. 그럼 표준 편차는 얼마?
여기다가 루트만 씌우면 되겠죠? 4. 굿. 옮겨서 자 84페이지 여긴 다 풀었나요? 5번이랑 8번 5번부터 자 다음 표는 성우가 지난주 5일 동안 등교할 때 버스를 기다린 시간에 평차를 조사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요거 꼭 확인하라 그랬죠. 평차를 조사해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일부가 찢어졌어요. 분산을 구하세요. 자, 편차가 월요일 -1, 화요일 반, 수요일 2, 목요일 -3, 금요일은 몰라. 그런데 편차의 합은 항상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되니까 이 x는 얼마일 수밖에 없네? 2일 수밖에 없네. 자, 편차 다 나왔어요. 분산을 구하세요. 편차를 제곱해서 더하세요. 얘를 개수만큼 나눠주면 이게 분산이 되겠다. 그럼 5분의 18이죠? 3.6. 답은 4번. 8번입니다. 이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8번. 자, 오른쪽 표는 두 영화 A와 B를 관람한 10명의 평점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조사해서 나타낸 겁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1번 A의 평점이 B의 평점보다 우수하다. 맞아요? 틀려요? 둘이는 평균이 똑같죠? 그지? 알 수 없다. 2번 A의 평점이 B의 평점보다 고르다. 자, 고르다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삼포도가 작다. 그럼 A의 삼포도가 더 작으니까 2번은 맞는 말이네. 3번 B의 분산이 A의 분산보다 작다. 누가 더 작아야 돼요? A가 더 작아야 되겠지. 그치? 표준 편차가 더 작으니까. 4번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영화는 B다. 얘는 알 수 없는 거지. 이것만 가지고는 누가 최고점인지 알 수 없어요. 5번 두 영화 A와 B의 평점의 총합은 서로 같다. 맞는 말. 왜? 평균이 같으니까. 그치? 그리고 A와 B의 인원수도 똑같이 10명으로 똑같으니까.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다. 자, 유형. 얘는 원주각 활용 마지막 페이지부터죠. 서술형부터. 자, 네, 모르는 문제가 다 정해져 있군요. 마지막 두 문제. 맨 마지막 유형이고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529번. 29번을 풀면은 30번도 풀 수 있겠지. 똑같은 문제니까. 529번. 힘들지 오늘? 비가 와서 그러나? 비가 와서 축 처지네. 관절도 아프고. 여기가 40도, 12도, 12도. 2.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오에서 OCP와 ODP의 크기는 12도, AOC의 크기는 40도로 같을 때 DOP의 크기를 구해요. DOP의 크기는 지금 요놈의 크기가 몇 도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네. 자, 그 단계 그대로 가보자. 1번 CPO의 크기를 구하라. CPO 여기. 자, 이 크기가 몇 도인지 어떻게 구하지?
외곽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죠. 삼각형 COP를 쳐다보니까 이거 쳐다보니까 여기가 12도고요. 이놈의 외곽이 40도죠. 그럼 얘랑 얘랑 더해서 40도여야 되겠지. 그럼 이 그림의 또 28도.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각의 크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요각? 자, 요각의 크기만 구하면은 이 각의 크기는 자동으로 나오겠지. 저각 어떻게 구할까? 여러분 여러분 저거 요놈의 각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 뭐? 안 보이니? 시간도 널널하겠다 한번 생각해봐. 끝까지 나올 때까지. 중심각. 뭐가 중심각? 중심각? 일단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저 보라색 각은 중심각이 맞죠? CD에 대한 중심각이 맞죠?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얘랑 비슷한 문제가 어디 있냐면 얘랑 비슷한 문제가 워크북이 없네? 이씨 이따가자. 자, 힌트 하나 줄게요. 요 보라색 각 있죠? 요 보라색 각은 이 각하고 크기가 똑같아요. 왜일까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막곡지각을 가지고 있지. 그럼 여기 12도고 여기도 12도지. 그럼 여기하고 여기하고 보라색이 각의 크기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요게 힌트예요. 얘랑 각의 크기가 똑같고 이 각이랑 이 각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럼 이 네 개의 점은
한원위에 있다고 봐도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한원위에 있다고 봐도 되겠죠? 이게 힌트입니다. 12도, 12도, 보라색의 가격대가 똑같아요. 그러면 O, P, D, C는 한원위에 있겠지. 그렇지? 원을 그려놓고 생각하자. 이렇게 4개의 점은 그림을 예쁘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한원위에 있을 거예요. 한원위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생각해요. 도형 문제나 어떤 문제든 간에 문제를 풀다가 막히잖아. 그러면 내가 아직 안 써먹은 조건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아직 안 써먹은, 내가 구해놨지만 안 써먹은 조건. 안 보이니? 28도 써먹어야 되겠지. 자, 내가 새로 그린 원 보여요? 새로 그린 원. 이 새로 그린 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28도는 누구에 대한 무슨 각이에요? C5에 대한 원주각이죠. 그러면 이 각의 크기도 몇 도가 되는 거야? 28도가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그래, 요게 28도겠지? 그럼 봐봐. COD라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왜요? O는 큰 반원의 반지름이니까, 중심이니까. 그런데 여기가 28도야. 그럼 얘도 28도겠지. 그럼 이 보라색 각은 몇 도가 되는 거야? 둘이 더한 게 56도니까 얘는 124도가 되는 거야. 보라색 부분이.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빨간색 각은 몇 도예요? 여기가 40도, 여기가 124도에서 164도를 먹었으니까 내가 구하는 이 각을 16도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어렵죠? 어렵게 맞아요. (30번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똑같은 거야. 문제의 핵심은 요 C, O, P, D라는 4개의 점이 한원위에 있다를 발견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죠.
요게 내 기억으로는 모 학교 기출문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학교인지는 까먹었지만 어느 학교 기출문제에 있어요. 이게 숫자만 바꿔서 이런 문제가 이제 100점 방지용 문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낮긴 해요. 얘. 찾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가볼까요? 네. 자, 통계 94페이지. 541번. 자, 문제를 바로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남학생과 여학생 수와 국어 수행평가의 점수의 평균을 나타낸 거예요. 남학생이 12명이고 평균은 15점. 여학생은 8명인데 평균이 20점이에요. 전체의 평균을 구하래요. 전체의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남학생만 볼게요. 남학생은 12명인데 평균이 15점이야. 그럼 남학생의 총점은 몇 점이야? 얘랑 곱하면 되겠지. 몇 점? 180점. 그렇죠? 자, 여학생의 총점은 몇 점이에요? 160점이야. 그러면 남녀 합쳐서 총점은 몇 점이에요? 340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총 몇 명? 20명이니까 20명으로 나눠주면 전체의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따단. 대시. 연결돼요? 95페이지. 없어? 95 없어? 96 59번. 자, 4개의 별량 4, 7, 9, x. 얘네들은 중앙값이 8이에요. 이고 5개의 별량 7, 13, 15, 16, x. 이거의 중앙값은 13이에요. 이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는 몇 개입니까? 자, 중앙값이라는 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지?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야 되겠지. 근데 첫 번째 거 봐봐. 별량이 4개예요. 그럼 중앙값이 8이라는 것은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이 8이고 8보다 작은 게 2개, 8보다 큰 게 2개라는 거겠지. 자, 근데 이미 여기에 8보다 작은 애가 뭐하고 뭐가 있어? 4하고 7이 나와 있어. 그러면 일단 x는 8보다는 큰 수인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앙값이 8인데 왼쪽에 있는 애 중에 제일 큰 애가 7이야. 그럼 오른쪽에 있는 애 중에 제일 작은 애는 얼마여야 돼? 9여야겠지. 그래야 둘의 평균이 8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 하나 x는 9보다 크거나 같은 수겠구나. 9 이상의 수겠구나.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자, 두 번째 자료 5개네요. 5개인데 중앙값이 13이에요. 그러면 5개니까 일단 13이 정 가운데 있을 거고 13보다 큰 게 2개, 13보다 작은 게 2개일 거야. 근데 13보다 큰 게 이미 15하고 16 자리가 꽉 찼죠? 그럼 왼쪽에 7하고 x가 있을 거예요 라는 거고, 그럼 x는 어떻다는 거야?
뭐라는 거야 x는? 13보다 작거나 같은 수다 이 말이겠지. 같아도 되니까. 대신 7보다 큰지 작은지는 알 수 없는 거. 그냥 13보다 왼쪽에 있다라는 뜻이니까. 문제. 이걸 만족하는 x는 몇 개입니까? 9부터 13까지니까 5개가 되겠네. 5개. 오케이. 넘어간다. 97페이지. No. 98. 없어. 99. 79번. 81번. 오케이. 자, 79번. 자, 평균이 7이래. 평균이 7이고 표준 편차가 2루트 2. 5개의 자료가 있었어. 자, 여기에 5, 7, 9에 3개의 자료가 추가가 되었을 때 전체 자료의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오케이. 저 5개의 수가 처음에 뭐가 있었는지 몰라. 뭐가 있었는지 몰라. A, B, C, D라고 해볼게. 자, 근데 얘네들의 평균은 7이었지. 그치? 평균이 7이고, 자, 이런 걸 딱 느껴야 돼. 얘네들도 평균이 얼마야? 얘네들도 평균은 7이야. 그러니까 지금 뭘 하자는 거냐면 평균이 같은 두 개의 집단을 합칠 거예요. 이런 말이야. 그러면 표준 편차가 2루트 2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2루트 2를 해가지고 표준 편차가 2루트 2니까 이놈의 분산은 8이라는 뜻일 거야. 이걸로 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편차는 A-7, B-7, C-7, D-7에 E-7까지 이렇게 5개의 합이 40이라는 뜻이겠지. 됐죠? 분산이 8인데 5개니까 여기에 3개의 자료를 추가할 거야. 근데 그 3개의 자료도 역시 평균은 7이기 때문에 평균이 같기 때문에 합쳐도 상관이 없어. 얘 편차 얼마? -2, 0, 2죠. 그러면 얘네들의 제곱의 합은 4, 0, 4가 되겠지. 얼마? 8. 그럼 이렇게 둘을 합치면 이게 총 8개 자료의 편차 제곱의 합이 되겠지. 5개의 편차 제곱의 합과 3개의 편차 제곱의 합을 더한 거니까. 그럼 이걸 이제 몇으로 나누면 돼? 8로 나누면 되는 거. 총 자료가 8개로 늘어났어. 그럼 이 분산이 얼마구나? 6이구나. 분산이 6이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6입니다. 대슈. 자, 마지막 짓을 또 해볼게요. 81번. 81번 또 해볼게. 영어 시험을 본 결과 남학생 4명, 자, 남학생 4명, 여학생 6명. 얘네들의 점수의 평균은 같았대요. 평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같았어. 자, 이거의 의미는 평균이 얼마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같다라는 사실이 중요해. 같기 때문에 두 집단을 합쳐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얘네들의 분산은 각각 4와 9였어요. 전체 학생 10명의 영어 성적의 표준 편차를 구하십시오. 방금 했던 요지수 여기서 또 할 거야. 남학생 보세요. 남학생 편차 제곱의 합 분산이 4였죠? 그치? 그럼 남학생의 편차 제곱의 합은 얼마일까요? 남학생의 편차 제곱의 합은? 예. 다시. 자, 분산이 뭐죠? 분산 어떻게 구하는 거지? 편차 제곱의 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게 4야. 그럼 편차 제곱의 합은 얼마야? 4명이니까 16인가? 4분의 뭐는 4가 된 거니까. 그럼 똑같이 여학생 해볼까? 여학생의 편차 제곱의 합은 몇이야? 54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두 개를 싹 더하면 10명의 편차 제곱의 합이 나오겠지. 열 명의 편차 제곱의 합이 나오겠지. 어차피 뭐는 똑같으니까, 평균은 똑같으니까. 계산 몇이죠? 70. 따라서 10명의 분산은 얼마구나? 7이구나. 문제가 뭐야?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답은 루트 7. 좋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88번) 굉장히 귀찮은 문제가 하나 나왔군요. 자, 다음은 준기와 희아의 양궁 점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아, 귀찮아. 정말 귀찮아. 자, 양군 점수의 분산을 구하고 누구의 점수가 더 고른지 말하세요. 준기부터 해볼까? 자,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를 알아야 하고 편차를 구하려면 평균을 먼저 알아야 한다. 자, 평균 계산할 자, 짜증나. 표로 한번 나타내보자. 준기는 5점짜리가 몇 개야? 5점짜리가 2번, 6점짜리도 2번, 7점짜리도 2번, 8점짜리도 2번, 9점짜리도 2번이야. 자, 그럼 이거는 계산을 안 해봐도 평균이 몇 점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 7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준기의 평균은 7점이야. 자, 그럼 이제 이걸로 편차를 구해보자. 짜잔, 편차 구한다. 너의 편차는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1점, 0점, 1점, 2점 이렇게 될 거야. 자, 이제 분산 구할 거야. 분산은 편차 제곱의 합이죠. 그거를 개수로 나누는 거야. 자, 5점짜리 몇 번 맞췄지? 2번 맞췄지? 그럼 편차가 마이너스 2인 게 2개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편차 제곱의 합. 그 다음 편차가 마이너스 1인 것도 2개야. 편차가 0인 것도 2개고 1인 것도 2개고 2인 것도 2개, 2인 것도 2개 이렇게 되겠지. 계산해서 얘를 몇으로 나눠야 돼? 열 발 썼잖아. 아, 10발 썼으니까 10으로 나눠야지. 계산
2. 그치? 분사는 누구야? 준기의 분사는 2야. 시끄러워. 이거밖에 안 했어 이제. 자 이제 희야 하자 희야. 희야. 5점, 6점, 7점, 8점, 9점짜리를 희야는 한 발, 두 발, 네 발, 두 발, 한 발 맞췄어. 계산해보자. 자, 평균은 역시 몇 점이야? 똑같이 7점이에요. 평균은 똑같이 7점. 자, 그렇다면 편차가 얘는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1점, 0점, 1점, 2점인데 편차가 마이너스 2점인 게 한 번, 마이너스 1인 게 두 번, 0인 게 네 번, 1인 게 두 번, 2인 게 한 번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해서 역시 10발 썼네요. 10으로 나누면 분산이 나오고 있고. 몇 점이에요? 1.2예요 분산. 자 일단 준기하고 희야의 분산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누구의 점수가 더 고릅니까? 희야의 점수가 더 고르다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분산을 구하고라는 말이 없다면 여러분은 굳이 분산을 계산하지 않고도 어떤 모양이 더 고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봐봐. 그래프의 모양이 예를 들어서 준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지. 분포가 희야는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을수록 더 분포 상태가 고른 거예요. 분포 상태가 고르다는 것은 어디 주위에 몰려 있는 거라고 했습니까? 평균 주위에 몰려 있으면은 더 분포 상태가 고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이거 중에서는 누가 더 분포 상태가 고른 거야? 왼쪽 게 더 분포 상태가 고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얘하고 얘 중에 누가 더 공부를 잘한다는 거야? 만약에 이게 수학 성적이면 어느 쪽이 더 공부를 잘해요? 오른쪽이 더 공부를 잘해요. 이쪽이 더 높은 점수일 거니까. 평균 자체가 얘보다는 얘가 더 높잖아. 자 그러면 전교 1등은 어느 반에 있어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정확한 점을 찍은 게 아니라 분포 상태를 대략적으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가장 높은 값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는 거야. 마치 아까 몇 번이지? 아까 어디야? 우리 개념북에서 질문 받았던 것처럼 어딨냐? 개념북이 아닌가? 어딨지? 아까 내가 질문을 받은 거 어딨니? 80 84쪽에 그렇죠. 그것처럼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영화는 알 수 없듯이 요것만 가지고는 그렇지 알 수가 없다 이거야. 오케이. 그 다음 그게 끝났죠 그러면.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에 실력 숙제라고 써있죠. 풀어오시면 됩니다. 실력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요 중에 문제 하나만 딱 풀어보자. 어디로 가냐면 자, 실력 콕콕의 597번. 실력 콕콕의 597번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자, 이 문제는 낚시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중앙값이 35야. 그리고 별량이 7개네. 그럼 정확히 가운데에 35라는 친구가 있을 거고요. 좌우에 각각 3개씩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럼 알고 있는 걸 딱 써보니까 일단 35보다 작은 거 3개가 나와 있죠. 그럼 나머지 3개가 35보다 큰 수일 건데, 그럼 일단 A는 35보다 큰 수일 거야. 크거나 같은 수일 거야. 근데 그냥 이거를 만족시키면 안 돼.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최빈값이 40이라 그랬죠. 최빈값이 40이라는 건 얘하고 무슨 뜻일까? 얘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 만약에 A가 35가 되면 최빈값은 40이에요? 뭐라고 써야 돼? 35와 40 둘 다 써 있어야겠지. 그래서 이게 아니라 A는 35보다 큰 수입니다 라고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40 하나밖에 없는 거. 낚시에 조심하라는 건 반드시 낚시는 어디에 숨어 있냐면 최빈값에 숨어 있어요. 낚시는 항상 최빈값에 숨어 있다. 자, 611번 교과서 속 창의 문제. 점수가 가장 고른 사람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래요. 점수가 가장 고른 사람부터 나열해라. 스탑. 설마 이거 다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지. 설마 계산하고 있겠어? 이런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 수직선 위에다가 점을 찍어보는 거예요. 수직선 위에다가. 자, A를 갖다가 내가 노랑이로 점을 찍어볼게. A의 점수를. 자, A의 점수 보니까 일단 제일 바깥쪽에 7점이 2개. 자, 7점이 2개. 그 다음에 8점이 1개. 9점이 2개. 이렇게 총 5발을 썼구나. 자, B를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B는 어딨니? 자, B는 7점이 1개, 7점이 1개, 8점이 3개, 9점이 1개. 요게 B예요. C 한번 보자. C를 빨강으로 표시를 해보면 7점이 2개, 7점이 2개, 8점이 2개, 10점이 1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 분포 상태가 가장 고른 애는 누굽니까? B. 그치? 평균주의에 몰려있으면 가장 고르다 그랬죠? 그럼 이제 A하고 C 중에 더 고르지 못한 애를 먼저 둘을 골라야 되는데, 자, A는 평균이 몇 점이죠? A의 평균은 8점이죠. 딱 가운데니까. 자, C는 이건 계산을 해봐야 할까? 몇 점이니? 14에
30, 40 나누기 5 얘도 평균은 8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둘 중에 평균에서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애가 누구야? C죠. 그럼 얘의 분포 상태가 가장 고르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더 많이 퍼져 있으면. 그래서 가장 고른 사람부터 나열하면 B, A, C 이런 순서로 나열할 수 있겠죠. 심심하면 세 개의 분산을 각각 구해보시면 돼요. 답은 똑같이 나올 거니까요. 됐나요? 끝. 자, 이제 마지막 한 단원 남았습니다. 상관관계. 왜 55분이지? 개념복으로 가볼게요. 개념복으로 가셔서 자, 먼저 산점도입니다. 산점도는 뭐냐면 딱 이름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본능적으로 깨우쳐보자. 산점도 무슨 뜻일까요? 산 분산돼 있다 이거야. 퍼져 있다. 도 그림. 그지? 그럼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 점이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영어 점수야. 그리고 여기가 수학 점수야. 만약에 우리 반 학생이 10명이에요. 그럼 이 10명의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를 각각 좌표로 찍어가지고 좌표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점을 찍는 거야. 이게 산점도야. 끝이야. 그럼 산점도는 이걸 뭐 설명할 게 없다? 뭐만 할 줄 알면 되냐면 그림을 보고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해당하는 점이 몇 개인지만 셀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거기 바이블 포인트라고 해서 산점도에서 별량 비교하기 어쩌고 나와 있지.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외우지 않습니다.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필요한 부분에다가 선 긋고 위쪽인지 아래쪽인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개념 포크 1번 연필 잡고 찍어볼게요. 도형인의 반 키 x와 발의 크기 y를 조사해서 나타낸 겁니다.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세요. 산점도를 그리라는 소리야. 자, 점 찍으세요. 찍었나요? 자, 점 몇 개 찍혀야 돼요? 당연히 8개 찍혀야겠지? 8명이니까. 좀 빠뜨리거나 한 게 있으면은 추가로 뭘 빠뜨렸는지 찾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학교 시험에는 이런 게 나오진 않는다는 거 직접 찍어라 이러진 않아요.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자, 그림은 예준이네반 15명의 수학 성적과 과학 성적을 조사해서 나타낸 산전도입니다. 다음을 보십시오. 1번 수학 성적이 75점 이상인 학생. 자, 이걸 잘 봐야 돼. 여기가 과학이야. 그리고 여기가 수학이야. 문제는 수학 성적이 75점 이상이니까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가 몇 개인지를 찾으라는 거지. 그리고 이상이기 때문에 이 선 위에 있는 애까지 포함을 시켜줘야 돼. 자, 세보세요. 개수 세는 싸움이야.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9명이네요. 네. 두 번째, 과학 성적이 80점 이상. 그럼 과학은 세로축이니까 80점에다가 선을 쫙 그어놓고 이상, 위쪽을 찾아라. 이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8명이겠네요. 그죠? 자, 3번. 수학 성적은 75점 이상이고 과학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 수. 그럼 두 영역이 겹치는 부분에 있는 얘네들이 몇 명 있냐 이거지. 자,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되겠네. 이렇게. 자, 요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죠. 그죠? 너무 쉽다. 자, 86페이지. 대표 유형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냥 뭐 쉬운 거니까 6문제 다 풀고 가자. 1번부터 갑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양궁 선수 10명의 2차에 걸친 양궁 점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산점도입니다. 1번 1차보다 2차에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선수는 몇 명입니까? 자, 봐봐. 이번에는 두 개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영역을 동시에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야. 그럼 어디를 찾으라는 거냐면 니네 좌표 평면에다 y는 x라는 직선 그려본 적 있지? 이거 어떻게 그리죠? 좌표 평면에서 y는 x 어떻게 그리지?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이렇게 그리지. 그럼 이 위에 있는 애들은 뭐야? x 좌표와 y 좌표가 같은 애들이 이 위에 있는 애들이지.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지금? 1차보다 2차가 더 높은 애들을 찾는 거지. 자, 여기야 여기야. 위에 애들 찾으라는 소리겠지. 2차가 더 높은 애들이니까. 자, 세보세요. 몇 명? 4명이겠죠. 4명. 그 선 위에 있는 애들은 포함하면 안 돼. 더 높은 애니까. 2번. 1차와 2차 점수가 모두 9점인 학생 이상인 선수는 전체 몇 퍼센트인지 구하래요. 자, 몇 명인지부터 세보자. 둘 다 9점 이상. 하나, 둘. 2명밖에 없네. 맞죠? 그럼 이건 전체 몇 퍼센트냐고 물었어요. 전체가 몇 명인데요? 10명이요. 10명 중에 2명이니까 몇 퍼센트? 20%가 되는 거야. 자, 퍼센트 계산 못하면 큰일 난다 이제 여기서. 퍼센트 계산 잘해야 돼. 자, 1-1 해보자. 그림은 은진이네반 학생 16명의 2차에 걸친 줄넘김 기록을 조사해서 나타낸 산점도예요. 1번 1차와 2차 기록이 서로 같은 학생 수. 그렇죠. 5명이네요. 5명. 2번 2차보다 1차가 더 좋은 학생 수. 6명. 좋아요. 1차와 2차 기록이 모두 50개 이상인 학생. 몇 명이에요?
네? 50점 이상인 학생 13명 아니야? 아 잠깐만 13명이 아니구나 잠깐 미안해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8명이네요. 오케이.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몇 명 중에? 16명 중에 8명. 몇 퍼센트? 50%. 자, 대표형 2번 갑니다. 성민이네 반 학생 12명의 국어와 영어 성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는 국어하고 영어일지. 1번 두 과목의 성적의 평균이 85점 이상. 자,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 나왔다. 평균이 85점 이상. 자, 몇 과목 봤죠? 두 과목 봤지? 그럼 총점이 몇 점 이상이? 170점 이상인 학생을 구하라는 거야. 자, 만약에 이거 좌표 평면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 x축이겠지. 여기가 y축이겠지. 그러면 총점이 170점이 되는 애들은 x랑 y의 합이 170인 애들이겠지. 그 직선 먼저 그려보세요. x 플러스 y는 170 그려봐요. 둘의 합이 170이네 하나 딱 일단 찍으시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어떻게든 그치? 더한 게 170점이 되는 애 먼저 찾고 거기에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아무나 찍고 170 이상 170점이 되는 애 찍고. 됐어요? 그러면 총점이 170 이상이면은 이 선보다 위에 있는 애들이 몇 명인지를 찾으라는 거지. 자, 세봐. 3명밖에 없어. 3명. 다음 2번. 국어 성적이 영어 성적보다 10점 높은 학생. 자, 요건 직접 찾는 게 빨라요. 국어가 영어보다 10점 높은 애들. 국어가 영어보다 10점 높은 애들. 하다 보면은 요령이 생길 거야. 됐니?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요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해. 자, 2-1 수학 성적과 과학 성적을 조사해서 나타낸 산정도입니다. 1번 평균이 70점 이하인 학생. 자, 평균이 70점 이하면 총점이 140점 이하인 애들을 찾으라는 거지. 총점이 140점 이하인 애들. 그럼 총점이 140점인 애 먼저 찾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쫙 그리시고 자,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굿, 4명입니다.
2번 성적 차가 20점인 학생 수. 성적 차가 20점이라는 건 과학이 더 높을 수도 있고 수학이 더 높을 수도 있죠. 둘 다 찾으라는 거야. 자, 몇 명? 6명. 밑으로 갑니다. 우영인의 반 학생 21명의 2차에 걸친 체육 실기 성적을 조사해서 나타낸 3정도입니다. 1차와 2차 성적의 총점이 30점 이상. 걔네들부터 동그라미에요. 총점이 30점 이상. 몇 명 나왔어요? 총점 30점 이상 몇 명이요? 4명이에요, 4명. 총점 30점 이상 4명이야. 그런데, 자, 어디에다 동그라미 했어요, 지금? 여기고요. 혹시? 자, 요렇게 둘이로, 이렇게 둘이랑. 요렇게 총 4명이에요, 이렇게 4명. 자, 문제가 뭐야? 얘네들의 2차 성적의 평균을 구해요. 자, 계산을 한 번 더 해야겠지? 걔네들의 2차 성적의 평균. 있죠? 자, 아마 3점도 문제를 풀다 보면은 눈알 빠질 거야. 그치? 너무 복잡하지? 어려운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야. 귀찮고. 어쩔 수 없어요. 5분만 쉬었다가 상관관계 마무리 합시다. 5분만 쉽시다. 자, 마지막 남은 하나. 제목이 상관관계죠. 이거세요. 자, 상관관계라는 건 뭐냐면, 얘가 세상 제일 쉬운 게 상관관계. 그러니까 상관관계라는 것은 어떤 두 개의 별량을 넣었을 때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가 증가하거나 하나가 증가하는데 다른 하나가 감소하는 경우를 상관관계라고 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두 개의 별량을 기온과 냉방기, 전기세라고 할까? 전기세, 전기요금이라고 이렇게 두 개의 별량을 가져왔어요. 자, 둘은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 기온이 올라가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나요? 그렇겠지. 왜?
에어컨을 많이 트니까. 그럼 기온이 내려가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네, 보일러 틀잖아요. 그거는 가스요금이죠. 전기요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네. 뭘 놀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서 기온과 전기요금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치? 근데 봐봐.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지.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양의 상관관계야. 양의 상관관계에 딱 하나가 증가할 때 다른 하나가 증가하는 경우. 뭐가 있을까? 적절한 예가 뭐가 있지? 자, 백신 접종률. 확진. 자, 그거 확진자 수입니다. 자,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확진자 수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드나요? 줄어들겠지 일반적으로, 그지? 하나가 증가를 하는데 나머지 하나 감소해요. 그럼 이런 경우는 무슨 상관관계라고 할 것 같아?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야. 음의 상관관계.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런 거 해볼까? IQ와 머리의 크기. 자, IQ가 높아지면 머리 크기가 커지나요? 그런 건 아니지. 그럼 반대로 IQ가 높아지면 머리 크기가 작아져요?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럼 얘는 무슨 상관관계라고 할까요? 얘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상관관계라는 것은 두 개의 변량을 놓고 봤을 때 한쪽이 증가할 때 다른 한쪽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보는 게 상관관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인과관계는 어떤 두 개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관계를 인과관계라고 하고, 상관관계는 두 개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지만 하나가 증가할 때 다른 하나도 증가하는 관련성을 보이면 상관관계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거야. 자, 기온이 높아지면 익사사고의 수가 늘어나요. 자, 이거는 상관관계일까요? 인과관계일까요? 얘는 상관관계야. 자, 기온이 높아진 게 익사사고가 늘어난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나요? 아니지. 이 사이에 뭐가 껴있어?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가 늘어나는 거야? 물놀이를 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익사사고 수가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 사이가 인과관계인 거고 이 사이는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이거 교과서에 나온다. 교과서에 그거 나와. 그 맨 뒤에 보면은 생활 속 머시기 그런 거 있지?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상관관계를 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 봐봐. 표가 아니고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 자, 여기가 기온이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여기가 수학 성적이야. 여기가 과학 성적이야. 자, 일반적으로 수학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과학 성적도 높죠. 물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겠지만, 그럼 얘네들은 무슨 상관관계를 가질 거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걔를 3점도로 나타내면 대충 이런 모양을 띄고 있어요. 자,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양의 상관관계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건 A 학교야. 자, 근데 B 학교는 B 학교는 수학하고 과학의 상관관계를 산정도로 표현을 했더니 이래. 자, 얘도 똑같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근데 폭이 얘보다 훨씬 더 좁아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상관관계가 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는 약하다라고. 물론 강하다하고 약하다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을 놓고 비교를 하는 거야. 자, 얘를 강하다라고 하고 약하다라고 하는데 이거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냐면 초등학교 때 자석놀이 해봤지? 여기에 자석이 있는 거야. 자석이. 이 자석 주위에 철가루가 많이 몰려있으면 이거는 자성이 센 거지. 그지? 철가루가 조금 몰려있긴 하지만 얘보다는 퍼져있죠. 그럼 얘는 얘보다 자성이 약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그치? 그래서 몰려있으면 강한 상관관계, 퍼져있으면 약한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산정도를 그렸더니 이렇게 퍼져요. 자, 두 별량 사이의 상관관계는 무슨 상관관계를 가질까요? 없다고 보는 거겠지. 그치? 오케이, 좋아. 자, 그럼 이제 학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다음 중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놓고 보기에다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표시를 해준단 말이야. 자,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자, 양의 상관관계일까요? 음의 상관관계일까요? 바람의 세계와 파고. 이거 실제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렸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뭔지 몰라요. 자, 파고가 뭘까요? 파도의 높이예요. 파도의 높이. 자, 그럼 바람이 세게 불면 파도의 높이가 높아지죠. 그럼 얘는 양의 상관관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틀리는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상관관계 문제를 풀 때는 일단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깔려 있어야 돼. 문제 풀어보자. 87페이지 연필 잡고. 자, 다음 중 양의 상관관계는 양, 음의 상관관계는 없으면 무. 1번 통학 거리와 통학 시간. 통학 거리가 멀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양. 2번 지능지수와 머리카락의 길이 상관없어요. 무.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와 산소량 높아지면 산소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2번 산정도를 보고 다음을 구하세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기억 하나밖에 없죠. 자, 가장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니은이죠. 리을보다 니은이 더 촘촘하니까. 3번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디귿. 이렇게. 끝. 자, 넘겨. 바로바로 풀어버려야 돼. 자, 초등학생도 풀 수 있어. 발가락으로도 풀 수 있어. 다음 중 제품의 가격을 X, 소비량을 Y라고 했을 때 X와 Y 사이의 상관관계는? 자, 가격과 소비량. 경제관념이 있어야 되겠지?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량은 줄어들겠죠? 답은 3번. 음의 상관관계다. 3-1 하루 동안 걸은 거리를 X, 소모한 열량을 Y. 걸은 거리가 많으면 소모한 열량도 많아지겠죠? 답은 4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것은 무슨 관계죠, 이거?
음의 상관관계입니다. 자, 1, 2, 3, 4, 5번 중에 음의 상관관계를 고르세요. 답은 자, 그래서 기본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답은 3번입니다. 자, 하나씩 보자. 1번 키와 몸무게 무슨 관계? 양의 상관관계겠죠? 일반적으로 키가 크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2번 독서량과 국어 성적 관계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겠죠? 3번 석유의 생산량과 가격. 석유를 많이 생산하면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겠지. 그래서 얘가 음의 상관관계야. 많이 생산하면 높이지 않아요? 예? 많이 생산하면은 흔하니까 남지 남잖아. 많이 하니까 왜? 네. 근데 이제 사회 시간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배웠지? 안 배웠어요? 이런 거 못 봤어. 수요 곡선과 공급 이런 거 못 봤어 사회 시간? 아 이제 배워요? 배우는 알 거야.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공급이 많아지고 이게 봐봐. 공급이 많아지는데 수요가 없어. 그러면 가격은 점점 내려가는 거야. 공급이 많아지는데 수요가 없으면 가격은 점점 내려가. 반대로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많아. 그러면 가격이 겁나 올라가겠지. 마치 그 명품처럼. 공급은 정말 적은데 원하는 사람은 많지.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그런 느낌. 자, 대표형 4번 해석해 볼게요. 수연이나 학교 학생들의 용돈과 저축액을 조사해서 나타낸 산정도입니다. 1번 용돈이 많은 학생부터 순서대로 쓰래요. 어느 축을 봐야 돼? 가로축을 봐야 되겠지. 용돈이 많은 애부터 순서대로 A, D, B, C 이렇게 쓰겠네요. 2번 용돈에 비해서 저축액이 가장 많은 학생. 용돈은 적게 받는데 저축액은 많다. 누구죠? B가 되겠죠. 3번 용돈도 적고 저축액도 적은 학생. C 이렇게. 자, 사과실. 자, 100m 멀리뛰기 기록과 100m 달리기 기록을 조사해서 나타낸 산정도입니다. 기억. 멀리뛰기 기록과 달리기 기록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동글뱅이. A는 멀리뛰기와 달리기를 모두 못한다. 배경 지식이 필요하겠죠. 멀리뛰기는 잘하지. 근데 달리기 초가 많으니까 느리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A는 니은은 틀렸어요. 디귿. B는 멀리뛰기와 달리기를 모두 잘한다. B는 멀리뛰기는 조금 뛰고 달리기도 늦게 들어오지. 그럼 둘 다 못한다라고 써야 되겠죠. 리을. D는 C보다 멀리뛰기를 잘한다. 맞죠?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 기억과 리을 이렇게 돼요. 겁나 쉽지? 마지막 단어는 겁나 쉬운 거야. 끝. 그래서 여기는 어디야? 무슨 문제? 배운 대로 해결하기와 개념 넓히기로 마무리까지 싹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다 풀어올 수 있을 것 같아. 유형 몇 장 안 되잖아. 숙제 그치? 자, 108페이지 갈게요. 108페이지. 자, 또 한다. 자, 또 반복이야, 반복. 똑같은 거. 자, 산정도 보고 해석하기.
630번 편의점에서 7일 동안 하루 최고 기온과 그날 판매된 탄산음료 사이의 판매량을 조사해서 나타낸 것이다. 최고 기온과 탄산음료의 판매량에 대한 산정도를 그리세요. 뭐야? 그냥 그리면 됩니다. 그리세요. 됐나요? 자, 그럼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사실. 하루 최고 기온과 탄산음료 판매량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다?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까지 알 수 있겠지. 자, 넘어갑니다. 아, 근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632번 요런 문제 학교 시험에 나오면은 큰일 나겠죠. 그 시간 겁나 오래 걸립니다. 하나하나 대줘야 되니까. 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건데 좀 당황할 수 있겠죠? 자, 634번으로 갈게요. 자, 634번 난이도 하. 비안해간 학생 15명의 국어와 영어 성적에 대한 산정도입니다. 영어 성적이 국어 성적보다 낮은 학생. 자, 찾으세요. 영어 성적이 국어 성적보다 낮은 학생. 하나, 둘, 셋, 넷,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자, 세보니까 딱 6명 나오죠. 6명. Y는 X 딱 그려놓고 그거보다 밑에 있는 애를 세야 되겠지? 영어가 국어보다 낮아야 되니까 6명. 15명 중에 6명이니까 5분의 2. 40%가 되거든요. 됐죠? 이렇게 쉬울 수가. 자, 뭐야, 난이도가 전부 다 중이야. 중하. 자, 유형 3번 가볼게요. 유형 3번 40번 140번. 자, 그림은 어느 반 학생 14명의 영어 듣기 성적과 말하기 성적에 대한 산정도입니다. 말하기 성적이 80점 이하인 학생 수를 A명 세보세요. 말하기가 80점 이하. A는 8명. 그 다음 듣기 성적이 80점 이상. 몇 명? 9명. A 더하기 B를 구하세요. 이거는 설명하기도 부끄럽다 정말. 자, 645번.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왜? 굉장히 좋아하네. 자, 오른쪽 그림은 45번이에요. 자, 오른쪽 그림은 17회의 농구 경기에서 전체 득점과 한 경기당 3점 슛의 골인 수에 대한 산정도입니다. 3점 슛으로 얻은 점수가 31점 이상인 경기는 모두 몇 회인지 구하래요. 자, 이거 말뜻 이해 잘해야 돼. 3점 슛으로 얻은 점수가 31점 이상이에요. 그럼 몇 번 넣었다는 거죠? 저기요? 여기요, 나는 메가스터디가 아니라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돼. 나 지금 인강 찍니? 자, 11번 이상을 넣어야 되겠죠? 11번 이상을 넣은 경기는 몇 번?
11번. 그치, 11번. 2번. 전체 득점이 100점이었던 경기에서 확인. 2점 슛의 골인 수는 최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와, 문제가 좀 어려워졌지. 전체 득점이 100점이에요. 자, 근데 그날 3점 슛을 몇 개 넣었죠? 3점 슛 몇 개 넣었죠? 저기요. 아무도 없니 여기? 11개 넣었죠. 그럼 몇 점 얻은 거야? 3점 슛으로? 33점을 얻은 거야. 그럼 2점 슛으로 몇 점을 얻어야 돼? 67점을 얻어야 되겠지? 맞니? 그럼 2점 슛의 골인 수는 최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나눠보면 되는 거 아니니? 67 나누기 2 해보면 되잖아. 33번. 67점이 나오려면 2점 슛은 최대 몇 번입니까? 그래가지고 44번. 67점인데? 33이잖아. 잠깐만, 하나 남았네. 왜 남지? 3점 슛이 11개잖아. 3점 슛이 11개야. 근데 전체 득점이 100점이야. 67점이잖아. 2점 슛은 34개가 바뀌네. 근데 왜 100점이지? 101점 아니야? 모르겠다. 왜지? 내가 농구를 몰라서 그러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왜 저래? 33개인데 답이? 뭐지? 머리 빠지고. 자, 봐봐.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봐. 전체 득점이 100점이었던 경기에 3점 슛의 골인 수는 11개이므로 2점 슛의 골인 수는 최대 100 빼기 33 나누기 2는 33.5. 그래서 33개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나 이해가 안 돼. 야, 무슨 소리? 문제가 이상해. 왜 저러니? 왜 그래? 아무튼 이거 문제가 좀 이상하다. 말이 안 돼. 일단 패스. 답이 몰라. 우리는 34가 나왔는데 답지는 33이래.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34개 맞다 해주세요. 그래, 어쨌든 그래. 그 근처는 맞다고 해줄게요. 자, 46번 가보자. 46번. 자, 그림은 신진회관 학생 23명의 2학년과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학 성적에 대한 산점도입니다. 2학년과 3학년 때 점수차가 2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세요. 자, 점수차가 20점 이상인 학생 수. 세봐 빨리. 세봐! 점수차 20점 이상.
다 샜니? 몇 명이냐 볼까? 하나 20점 이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10명이네요. 10명 맞니? 10명 아니야? 내가 잘못 쓴 거? 20점 이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에요. 10명. 선 그렸으면 그 선 위에 있는 애들까지 포함을 해줘야겠죠? 이상이니까. 됐어요. 네. 자, 조금 어려운 문제. 651번. 자, 30명의 2회에 걸쳐 치른 영어 말하기 대회 성적에 대한 산점도입니다.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학생 수는 몇 명인지 찾으래요. 가. 1회보다 2회의 성적이 향상되었다. 2회 점수가 더 높은 애들 중에 있다는 거겠지? 표시해놓고 2회 점수가 더 높은 애들. 자, 그 중에 나 1회와 2회의 성적 차가 20점 이상이다. 됐나요? 자, 몇 명으로 추려졌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몇 명으로 추려졌나요? 자, 여기까지 6명으로 추려졌죠. 나까지 6명이야. 그 다음 1회와 2회 성적 합이 120점 이상이다. 이 6명 중에서 골라야겠죠? 120점 이상. 자, 답은 몇 명? 네? 4명이야? 3명 아니야? 어머. 잠깐만. 30점 안 돼. 50점, 70점 한다. 4명이네요. 4명. 2명. 됐어요? 오케이. 갑시다. 계속. 자, 652번. 652번. 자, 그림은 홍기내반 학생. 아씨. 귀찮아. 홍기내반 학생 23명의 하루 동안 게임을 하는 시간과 기말고사 성적에 대한 산점도입니다. 하루 동안 게임하는 시간이 1시간 미만인 학생들. 자, 찾아보세요. 1시간 미만. 몇 명이에요? 4명. 걔네들의 기말고사 성적의 평균을 구하세요. 답은 80점. 되죠? 네. 오른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짜잔. 3점도 해서 오늘 이거 끝낼 거야. 끝까지 다 할 거야.
계산하는 게 얼마 없으니까 금방금방 풀 거예요. 자, 658번. 그림은 민지네반 학생 21명의 그리기 점수와 만들기 점수에 대한 상점도입니다. 옳은 것은 1번 A, B 두 학생은 만들기 점수보다 그리기 점수가 더 높다. 틀렸죠? 반대로 설명했네요. 2번 C 학생은 그리기 점수보다 만들기 점수가 더 높다. 반대로 설명했네요. 3번 두 과목이 모두 90점 이상인 학생은 5명이다. 세보세요. 두 과목이 모두 90점 이상. 몇 명? 3명. 틀렸죠? 4번 D 학생은 만들기 점수보다 그리기 점수가 더 높다. 같죠? 그죠? 5번 민진에 반해서는 만들기 점수보다 그리기 점수가 높은 학생이 더 많다. 이건 직접 세보셔야겠죠. 어느 쪽이 점이 더 많아요? 그리기 쪽이 더 많지? 그치? 그래서 답은 5번. 이건 다 그냥 그림 보고 해석만 하면 되는 거야. 야, 이거 그래프 보고 있으니까 참 환공포증 올 것 같아.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 자, 넘겨서 삼각관계 가자. 664 여름철 기온을 X, 냉방기구 사용 시간을 Y라고 할 때 X, Y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산점도를 찾으세요. 무슨 관계죠? 양의 상관관계가 되겠죠. 기온이 높아지면 사용 시간이 많아지니까 답은 4번. 이렇게 쉬운 걸 그냥. 70번. 어느 학교 학생들의 몸무게와 키를 조사해 나타낸 것입니다. A에서 E 5명 중 몸무게에 비해 키가 큰 학생. 몸무게에 비해 키가 큰 학생은 누굽니까? A가 되겠죠. 그렇지? 몸무게에 비해 키가 큰 학생. 뭐야? 끝났잖아. 마지막 하나 남았어. 73번 갑니다. 자, 26개 도시의 인구수와 자동차 수에 대한 산점도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인구수가 많은 도시는 자동차 수도 대체로 많다. 맞죠? 양의 상관관계니까. 2번 A 도시는 인구수에 비해 자동차 수가 많은 편이다. 그쵸? 동그라미. 3번 D 도시는 인구수에 비해 자동차 수가 적은 편이다.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인구수에 비해 더 많은 편이죠. D는 3번이 답이고요. 4번 인구수에 비해 자동차 수가 적은 도시는 C와 E다. 그렇죠. 5번 인구수와 자동차 수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맞죠? 답은 3번. 끝. 그럼 여러분 이거 끝까지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숙제가 너무 많아요? 다 들려요. 숙제가 너무 많아요. 다들 입모양으로 한다고 안 들리는 게 아니야. 뭐라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대요. 아니, 너가 더 크게 말하라 그랬어. 뭘 말을? 숙제가 너무 많다고 크게 말하라. 자, 숙제 체크합니다. 개념북은 금요일 날 오잖아. 뭐라고? 네, 모르잖아. 근데 너무 많아요. 대신 우리 여기 있는 그건 다 풀었잖아. 근데 눈알이 빠질 것 같아요. 안 빠져. 눈에 내가 상관관계랑 산점도를 한 3년째 쳐다보니까 눈이 빠지진 않더라고. 저희 처음이라서. 괜찮아. 지금부터 눈알 굴리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아. 자, 일단 개념북은 89부터 92. 끝까지 어차피 끝까지니까 이렇게 하자. 끝까지. 그다음에 유형북은
유형 부분 좀 많네. 네. 저번에 우리 저거 안 했지? 실력 꼭꼭 안 했지? 네. 101부터 선생님 이거 너무 많다. 이거 빠질 수도 있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8장, 9장, 10장밖에 안 되네요. 거기서 반으로 줄. 왜 반으로 줄이죠? 그럼 반으로. 뭐 그냥 저희 반으로 접어버린다? 2층이니까 2로 나눠서. 반으로 접어버린다? 그러니까 삼각형이랑 산정도는 계산할 게 없잖아. 근데 저 배가 너무 아파요. 무슨 상관이야? 수빈이도 저번에 아프다니까 좀 들으셨잖아요. 진짜요? 내가? 응. 내가 그랬다고? 네. 감기 걸렸다고. 아 근데 아프잖아요 하니까 찌르셨어요. 내가? 네. 근데 이렇게 학생 차별. 아니 잠깐만. 나는 기억이 없어. 난 그런 적이 없어. 수빈이가. 나는 아프다고 찔러주거나 그러지 않아. 어, 내가 그랬다고? 네. 내가 저번 시간에 찍은 영상 돌려볼게 한번. 네. 정말 그랬는지. 근데 수빈이가 아프다고 했었어요. 진짜 죽여주셨어?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실력 복úc 전까지. 실력 복úc 전까지 16페이지까지. 아! 헉. 워크북 있잖아. 아니 근데 이만큼도 너무. 맞아요. 그래. 워크북은 금요일날 와서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금요일에 우리 뭐 한다 그랬죠? 네, 삼각비부터 통계까지 시험이 있습니다. 전범위 공부들 하고 오시고 다음 주부터 수상을 들어가든 아니면 수상하면서 3-2를 하나 더 병행을 하든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사람 페이지 숙제 열심히 해오시고 숙제 열심히 해오시고 왜 대답을 안 하지?